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간 선거의 결과 때문일까요? 그동안 민주당의 큰 축을 담당했던 펠로시 의장이 지도부에서 떠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가 예상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펠로시 의장은 1940년생, 올해 82세입니다. 이런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보다는 하원 선거 결과가 은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고령이다 하더라도 하원 의장을 하면 더 하겠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내줬죠.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을 계속할 수 없고 만약에 원내대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소수당 원내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펠로시 의장 외에 민주당 내 하원의 2인자, 3인자 의원들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가 서열 3인 하원 의장만 7년을 했고요. 민주당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까지 포함을 하면 20년간 민주당 하원 지도부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차기 하원 의장이 유력한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의원이 57세이고요. 펠로시의 민주당 후임자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52세입니다. 80대에서 50대로 많이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세대 교체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당장 공화당은 하원의 고유 권한인 조사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의혹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원의 고유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세입이죠. 민주당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제동을 걸 수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복지, 기후변화 관련 법이나 정책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져갔지만 예산 문제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 전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현재 남아있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50석 아니면 51석이죠. 앞으로 여전히 민주당 내 초당파 의원인 조맨친 의원 등이나 아니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2024년 11월 대선 때까지 미국 의회 정치는 극심한 갈등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FOMC 의사록부터 또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자세한 일정들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축제 기간이죠. 월드컵 개막이 됐고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죠. 그래서 뉴욕 증시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줄고 한산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24일 추수감사절로 뉴욕 증시는 휴장이고 25일엔 블랙 프라이데이로 1시에 폐장을 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 22일과 23일 일정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2일엔 페드 내 매파 성향의 인사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보통 연준 페드 이사진보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좀 더 강도 높은 발언을 하죠.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자리 잡은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비둘기파 인사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이 대표적인 스피커들인데요. 근데 이들은 올해 FOMC 투표권이 없습니다. 12월 FOMC 때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때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죠. 점도표에 점을 찍는 정도, 그런 정도의 권한만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FOMC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페드 이사진보다 보통 지역 연은 총재, 매파 성향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동시에 같은 날에 발언대에 섭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에스더 조지 캔자스티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입니다. 지역 연은 총재 12명 중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FOMC 투표권을 갖는 인사가 5명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는 매년 투표권을 갖고 나머지 4명 중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를 뺀 3명이 한꺼번에 22일에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 건데요. 참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해 12월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사록 수쇼크가 있었죠. 이번엔 정책 전환, 좀 피벗이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가 11월 의사록에 담겨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소비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가 꺾일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는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주 타깃의 어닝 쇼크로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소매 판매는 여전히 견조하고 메이시스 실적도 괜찮았죠. 이번 주 미국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업체들의 할인 폭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지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피벗, 그리고 소비가 이번 주에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